이 옆에 내가 남편이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냥 가져오면 될 것 아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민준 아버지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그만 드시고 제발 주무세요. 아니 내가 좀 마시겠다는데 빨리 안 가져올 거야? 또 뭐를 작사를 내야 가져올래? 어? 가만. 이 옆에는 요 며칠 좀 조용했지? 이게 남편이 좋게 말로 하니까 말이야. 오늘 너 또 한번 맞아볼래? 어? 저는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는 저도 잘 압니다. 불효자식, 페루나, 욕먹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제 입으로 직접 말하려 합니다. 저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암흑 같았던 인생. 오죽했으면 부모와 인연을 끊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저의 인생 스토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니어 황금사연, 오늘의 기가 막힌 민준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곳이 어디신지 혹은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들이시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니어 황금사연의 8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말이죠.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외아들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전부였고 저한테도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 꼭 저한테 과자를 사다 주셨고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도 제 도시락은 꼭 직접 쌓아주셨죠. 반찬이 계란말이 하나뿐이었어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저희 집안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일이 힘드시니까 이제 내 가게 하나 차려서 가족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다고요. 말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업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냐는 거죠. 외할머니 노후자금 4천만원, 어머니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 직원들한테 빌린 돈 2천만원, 총 9천만원. 지금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그리고 소리 없이 울고 계셨죠. 새벽에 화장실에서 조용히 물을 틀어놓고 우시던 모습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이더니 나중엔 매일매일 소주를 3-4병씩 드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술만 드시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그릇이며 리모컨이며 뭐든 손에 잡히는 건 다 어머니한테 던지셨죠. 그 다음에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엔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이불 속에서 귀를 막으면서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 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민준아, 아빠도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저를 묶어놨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공부로 도망쳤습니다. 학교에서 최대한 오래 있고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버티고 집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갔었죠. 집이 싫었으니까요. 그 냄새, 술 냄새와 긴장감 섞인 그 공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대학에 붙었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활짝 웃으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네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뭘 해줬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와이프죠. 지영이는 저한테 처음으로 오빠 감정이 먼저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감정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지영이 부모님한테 우리 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난감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힘든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지만 반은 거짓말이었죠. 아버지는 그때도 술을 드셨으니까요. 그냥 전에 비하면 조금 덜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주례도 없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서 하객들한테 내가 이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드신 상태였고요. 그 모습에 지영이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익숙하니까 창피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오늘 수고했어. 오빠 잘못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 지영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신혼 첫날 밤이었죠. 신혼 살림을 차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야, 너 집 보증금 얼마 있냐? 아버지가 좀 써야겠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신 거였습니다. 친구한테 꼬임을 당해서 치킨집 차린다고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놓으신 상태였고요. 돈이 모자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신혼인데다가 지영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네가 지금 뭘 믿고 사냐? 내가 없었으면 네가 세상에 나오기나 했겠어, 이 자식아? 저는 그 말에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준아,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빠 많이 상처받으셨어.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아버지가 상처받은 사람이 되는 걸까? 왜 또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편에서 저렇게 편을 드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치킨집은 8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오셨습니다. 서울 저희 집으로 예고도 없이 오셨죠. 지영이가 임신 초기였을 때였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짐을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나 당분간 여기 있어야겠다. 니네 아버지랑 도저히 못 살겠어. 처음엔 당연히 받아들였죠. 어머니가 불쌍하잖아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근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였습니다. 임신한 지영이가 직접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하고 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지금 임신해서 몸이 힘드니까 잠시만 그 방을 따로 구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러셨습니다. 내가 이 집 와서 뭘 잘못했냐? 내가 짐이냐? 너한테 짐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드러나는 듯이 여보, 민준이가 나 쫓아낸대. 이런 일이 어딨어. 지영이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제 안에서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속으로 결심했답니다. 이 아이한테는 내가 겪은 거를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손녀를 본다는 명목으로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더 자주 올라오시곤 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손녀가 예쁘시겠죠. 근데 오실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딸아이를 안고 계시다가 술 냄새를 풍기셨어요. 낮술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이를 뺐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내 손녀도 내가 못왔냐 이놈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똑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술 드시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으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2살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도 왔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다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취하기 시작하자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직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 다니는 거 뭐 대단하냐? 월급쟁이로 평생 살 거 아냐? 그 다음에는 지영이 얘기였습니다. 대놓고 친척들 앞에서 지영이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그 말에 지영이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조용하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그 말이 나와? 내가 없었으면 넌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 이놈아. 넌 내 그늘 아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산 거야. 내 평생 덕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지영이한테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그냥 가자. 명절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밥도 같이 못 먹냐? 넌 내 자식 아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는 해방감으로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너가 사과해라. 그래도 너가 자식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른한테 대들었잖아, 명절에. 자리까지 박차고 나가고. 저는 그때 10년 묵은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내가 다 봤어요. 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결혼식 날 술 먹고 주정 부리던 거 지영이 임신했을 때 짐도 없이 올라와서 손녀 안고 낮술 드시고 엄마 생각에는 그게 다 정상이에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아빠잖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너 아빠라는 이야기,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영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부모님하고 연락 끊으려고.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연락을 끊기 전에 저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부모님 집 문 앞에 두고 왔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저 민준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아빠도 살면서 많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그 힘듦이 저한테 전달되는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고쳐달라고 말했었고 그 말은 매번 무시당했습니다. 수십 번씩이나 말이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편을 들은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시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무서워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딸한테 그러한 가족 내력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느꼈던 그 공기, 그 긴장감, 그 무력감을 제 딸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알아요. 세상이 여기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켜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엄마 아빠와 연을 끊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살짝 울컥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민준 씨네 집안은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민준 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가끔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명절 때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계란말이 도시락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준 씨가 부모님을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민준 씨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성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난히 참아야 한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착취일 수도 있죠. 민준 씨는 지금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 그렇게 셋이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민주 씨와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이시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긋는 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직접 설계하고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짧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